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요? 페이지 653 기본서요. 기본서 653 집합권법이죠? 집합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요? 653이요. 기본서 653. 자, 봤죠? 자, 구분 소유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셔요. 우리가 지금 제5조가 뭐냐면 5조가 구분 소유자의 의무예요. 이 의무는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1항을 한번 볼까요?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공동 이익 침해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침해 금지, 이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공동 이익 침해를 금지한다. 법적으로 맨 끝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제2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전유 부분이 주거의 용도 줄고요. 주거의 용도로 분양될 때는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거의 용도 사용 금지예요. 용도의 사용 금지. 사용 금지. 그 다음에 불법 증개축 금지. 불법 증개축을 뭐란다? 금지예요.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내부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불법 증개축 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5조죠. 이렇게 5조가 있으면요, 여기 대해서 뭐가 있다? 여기서 이제 침해죠. 여기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책임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이 있고, 구분 소유자요. 그다음에 또 누가 책임을 지는 방법이 있냐? 그럼 점유자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것은요, 전세권자하고 임차인을 얘기해요. 구분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43조, 44조, 45조가 있고요. 점유자는 46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43조가 뭐냐? 43조가 뭐라고 되어 있죠? 행위의 정지 청구죠? 그 다음에 그래서 행위의 정지 청구요. 정지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44조는 뭐냐? 43조는 사용 금지예요. 사용 금지. 그 다음에 45조는요,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46조는요, 계약 해제 및 뭐가 있다? 인도를 한다. 인도 청구,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다른 곳은 그런 말이 없는데요. 43부터 46조까지 뭐냐? 여기는 뭐냐면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관리인. 여기도 다 관리인이 있어요. 여기는 관리인, 이렇게요. 관리인. 여기도 관리인, 이렇게 있어.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 관리단이 뭐라고 그랬죠? 관리단이? 입주자 대표라고 했죠. 입주자 대표의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런 말이 없어. 이렇게 그냥 구분 소유자지,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 알죠? 이 말은 여기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다른 데는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면, 그러면 43조는 뭐냐? 43조는요, 여기서 5조 1항을 위반하면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해요. 결과 제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공동이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같은 거 보면 계단 같은 데 보면은 뭐를 해놨죠? 복도시로 갖다 있는 거 설명하면 제일 간단해. 복도시 아파트를 딱 보면 뭐가 돼 있어? 자전거 갖다 놨죠, 복도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복도의 용도가 뭐예요? 복도는 걸어다니는 건데 거기다 계단을 자전거를 갖다 놓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여기서 공동이익을 침해되니까 결과 제거 또는 정지 청구. 그거 뭐를 못 알아? 하지 말아야 말이죠. 자전거를 밑으로 내려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또 계단 같은 데 가서 보면 거기다가요, 자기네 집에 있는 거 아무도 계단을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장독대 같은 거 몰래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과 제거하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사용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5조 1항이요. 이 5조 1항에 의해서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재예요. 장애가 현재하다.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재. 5조 1항인데 그로 인해서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재하다. 이건 우리가 뭐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아파트의 목적은 뭐죠? 아파트의 목적은 주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거만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에서 술집 요정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술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서 또 뭐냐면 성매매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이가 실종된 사람들 막 걸어다니니까 남편들의 기가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짧아지는 건 좋은데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남편이 어디 가냐 물으니까 오늘은 내가 불침 보는 줄 들어간다 해서 아침에 퇴근하고 막 이러면요, 같은 아파트 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 공정 생활의 장애가 현저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뭐라 하냐? 그 아파트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죠. 사용 금지를 해.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경매를 해. 그리고 더 이상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요, 5조 1항하고 플러스 여기는 5조 2항이에요. 5조 1항 플러스 5조 2항이에요. 그 다음에요, 뭐냐면, 규약을 현저히 위반, 규약을 또 위반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건물을 경매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해제나 인도 청구는 이게 5조 1항하고 5조 2항을 위반해가지고 또는 규약을 위반한 거. 누가요? 점유자가,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전세 계약을 해제. 그리고 그 집을 주인한테 돌려줘라. 인도 청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도가 더 세지죠? 정지 청구하고, 그 다음에 사용 금지하고, 그 다음에 경매 청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유자는요, 계약을 해제하고, 인도하라, 이렇게. 그런데 이럴 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사용 금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요. 사용 금지는 뭐냐면, 소송으로 해요, 소송으로. 여기도 소송으로 해요, 소송으로. 이 두 가지는 소송으로 해. 소송을 할 때 얼마 하냐?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분의 3이 한번 나왔었죠. 언제 나왔냐?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죠? 공용 부분은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업체 선정 같은 거죠? 그런 경우는 통상의 집행결이 과반수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4분의 3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 4분의 3 이상 결의, 여기는 소송이란 말이 없는데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해야 돼. 이렇게 소송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송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미리요, 그 사람한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돼. 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변명의 기회를 줘야 돼. 변명할 수 있는. 뭐라고 말한 것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매의 경우는 특히요, 몇 개월 이내에 청구하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매를 해야 되고요. 원래 그 아파트 소유자죠. 구분 소유자는 뭐가 될 수 없다? 경매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만약에 그 사람이 경매인이 됐다고 해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걸 또 시작해야지. 그렇잖아요. 경매인이 경매를 받아가지고 또 해. 그러면 또 정지 청구하고 사용 금지 청구하고 또 경매 청구하고 또 경락받고 또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건물이 경매까지 나왔다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건물의 소유자, 구분 소유자는 경매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거기 보면 43조를 한번 봐봐. 43조는 행위의 정지 청구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보면 구분 소유자가 5조 1항의 행위 딱 그만 주고 5조 1항의 행위 알겠죠? 그래서 5조 1항의 행위 여기 왜 두 개가 나있지? 그래서 5조 1항의 행위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여러분요 그 43조 그 위에 있는 거 지우고 43조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것이 진짜인데 우리 갑자기 이렇게 돼 있네요. 43조 보면 정지 청구 등에서 1항 봐봐. 구분 소유자가 5조 1항의 행위 바로 밑에 봐, 바로 밑에 두 번째죠.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딱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라는 것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2항 봐봐. 2항은요 만약에 그냥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1항의 행위를 소송으로 할 때는 소송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소송으로 하고 싶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로 해. 관리단 집회 결의는 아무 말에 손 가반수 이건 중요하잖아. 여기 중요하잖아. 여기까지만. 그 밑에 봐봐요. 사용 금지 청구죠. 사용 금지. 사용 금지는 뭐냐면 거기 1항 봐봐. 1항. 43조 제1항의 경우에 5조 제1항 줄고 5조 제1항. 5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두 번째 줄이요.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해야 돼. 그런데 43조에서는 5조 1항을 위반했더만 있지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했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 청구하냐?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거기까지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맨 끝에 봐. 44조 지금 보고 있죠? 44조 위에서 네 번째 줄 맨 끝에 뭐라고 됐죠? 뭐로써? 소송으로서 맨 끝에요.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서. 그러면 제2항은 뭐라고 했지? 2항은 소송으로 할 때는 얼마로 해야 돼?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3항은요. 뭐라고 지금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변명할 기회를 뭐 한다? 둬야 된다. 자, 3번 구분고문의 경매죠? 45조로 보세요. 45조는 제1항 구분 소유자가 줄고 5조 1항 및 2항을 위반. 지금 위에서는 둘 다 1항, 1항이었죠. 밑에는 2항까지. 그 다음에요.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재의 위반, 규약을 위반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맨 끝에 45조 1항의 맨 끝에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 경매. 제2항은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 4분의 3. 제3항은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 그런데 오른쪽 제4항을 보세요. 오른쪽 제4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몇 개월 이내 확정일로부터 6개월. 확정일로부터 6개월. 오른쪽 봐요, 오른쪽 맨 페이지 맨 위에 655페이지 제4항. 사항의 두 번째 줄 재판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제5항은요 5항은 맨 끝에요. 구분소유자는 경락인이 되지 못해요. 구분소유자는 뭐가 되지 못한다? 경락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점유자죠. 점유자가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점유자는 누구죠? 거기서 1항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그러면 세 번째 줄 가운데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뭐란다? 맨 밑에 계약의 해제 및 맨 끝에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도 얼마다? 4분의 3. 그런데 소송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소송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 4분의 3은 4분의 3인데 소송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지금 4분의 3이 모두 몇 개 나왔냐?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나왔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15조에서 쓰지만 다 나와 있으니까 뒤에 뭐죠? 공용 부분에 뭐다? 공용 부분에 뭐가 있어? 공용 부분에 변경을 할 때 4분의 3. 그 다음에 29조에 가면 뭐가 나오냐? 29조에 가면은 여기 규약 있죠? 규약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 뭐다? 폐지 이렇게.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설정, 변경, 폐지 이렇게.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관리단 봐봐. 관리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관리단이 뭐예요? 관리단은 입주자 대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상가에서는 관리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뭐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자, 23조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줄거 구분 소유자 전원이에요.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련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줄거 관리단이 설립된다. 거기다가 설립할 수 있다 X.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설립된다야. 그것을 뭐란다? 그래서 제목 봐봐. 제목 보고 뭐라고 되어 있죠? 당연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심이 나오냐?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그 다음 장 보면 뭐를 하냐면 이러면요 니을을 주게. 니을 위에 판례 니을 맨 위에 보면 판례 경 디귿 니을 있죠.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 줄거 분양대금을 완납. 그런데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그 다음에 줄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못했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서 의결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2항 관리단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단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관리단의 의무 아주 좋은 말이 있으니까 보시고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 책임 이것도 관리단 채무에서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 여기 봐봐. 기억 판례 중에 3번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거기 줄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맨 끝에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관리비 같은 것은 권리와 의무는 뭐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죠?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로 부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의 비율이 뭐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들어가면 관리단 규약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로 부담해. 특히 의무가 뭐죠? 관리 비용이죠. 알겠죠?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관리인이죠. 24조 구분소유자가 줄거 10인 이상. 그래서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한 줄거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하여야 해. 알겠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몇 인 이상? 10인 이상. 자, 2항 관리인은 줄거 중에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중요해.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써가기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구분 소유. 그럼 이런 봐봐. 여러분 아파트 혹시 아파트 관리 소장이 있죠? 아파트 관리 소장 여러분 아파트의 소유자예요? 이런 같은 아파트 사는 구분 소유자냐고?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다 외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만약 그 아파트에서요, 우리 아빠가 만약에 관리 소장하고 있다, 그 가족들 정신질환 걸려. 우리나라 여자들 보통 여자들이에요. 알죠? 자기가 개똥 싸놓고 개똥 치우라고 관리인 부르는 거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알죠? 차라리 안 본 데 가가지고 개똥 치우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 소장들 보면 자기 아파트에서 자기가 관리 소장하는 사람 뭐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망 관리인은 중요해요. 임기는 2년 범위 2년. 임기는 2년. 그래서 규약으로 정한다.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해요. 그 다음에 사망은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이나 해임 줄고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이나 해임돼. 이것은요. 예전에는 뭐냐면 이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안 쓰지 마.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바로 나오고요. 법이 바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관리단에서만 선임되고 해임이 됐어. 그런데 관리소장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있죠. 이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해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관리인하고 꽁짝이 맞으면 아파트가 개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옥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또 관리소장을 또 뒤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또 만들었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러면요, 여기 관리위원회라고 그래요. 오른쪽 3번, 오른쪽 페이지 657. 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나요?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둔다 아니라고. 둘 수 있다고. 어디 보는 거야 지금? 26조 2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 3번 관리위원회 있네. 알겠죠? 26조 2 규약으로 둘 수 있어요. 관리위원회를. 그럼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사람이냐? 관리인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봐봐. 그러면 생각해봐. 방금 우리 관리인은 뭐라고 했죠? 관리인은 아파트 입주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봐봐. 지금 다시. 그러면 여러분요. 관리위원회는 뭐를 한 사람이었죠? 내가? 누구를? 관리인. 그 다음에 누구죠? 아파트 관리소장 있죠? 관리소장을 감시하는 사람이 관리위원회라고.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을 감시를 옆집 아파트에서 해야 돼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뭐냐?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게 차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보면 관리위원회는 뭘 한다? 규약으로 관리인의 사무 줄고 봐. 관리위원회는 2학년 맨 끝에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해. 관리위원회가 하는 것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해. 26조의 3을 봐봐. 밑에 관리위원회 위원은 줄고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이게 중요해. 구분 소유자 중에서 뭘 한다?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 어디서 선출해? 구분 소유자 중에서. 왜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소장을 관리 감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파트 입주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임기죠. 임기는 뭐가 똑같냐? 관리인 임기가 똑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끝에 보세요.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뭘 한다? 규약으로 정한다. 딱 하기만. 다시 왼쪽으로 다시 봐. 왼쪽 페이지. 왜냐하면 24조로 다시 봐. 24조 그러니까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됐죠.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줄 봐봐. 사망의 두 번째 줄.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이나 또 해임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했는데 지금은 관리위원회에서도 선임하고 말 수 있다,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5항 봐봐. 5항은 여러분 뭐죠? 관리인에게 뭐가 있다?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가 뭐죠? 관리인이 절도를 한다 이 말이죠. 주민이 뭐죠? 집을 비웠을 때 부정한 행위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 발작을 저질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성추행형 전과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랬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해임 동그라미 법원에 청구해. 그래서 법원은 선임은 못해. 선임은 오로지 누가 한다?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에서만 해. 법원은 뭐만 한다? 해임만 할 수 있어. 그것도 뭐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구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해임할 수는 있어도 뭐는 못한다? 선임은 못한다. 자, 그럼 오른쪽이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25도가 시험에 나왔어. 1, 2, 3, 4. 1항에 1, 2, 3, 4 가로 묶고 이 권한 1, 2, 3, 4 이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1, 2, 3, 1, 5, 2, 5, 3, 5, 4, 5죠. 이것을 어떻게 암기하냐고. 이런 봐봐. 아파트 관리 소장은 공용 부분을 관리해야 돼요? 전유 부분을 관리해야 돼요? 만약에 아파트 관리 소장이 전유 부분을 관리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집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집 총각이든지. 그렇잖아요. 왜 남의 집을 관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 소장은 뭐를 관리해야 돼요? 공용 부분을 관리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공용 부분을 뭐로 바꾸면 안 돼? 전유 부분으로 바꿔. 전유 부분. 큰일 난다고. 전유 부분. 알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으로 뭐로 바꾸면 안 된다? 전유 부분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요 좋은 말들이야. 좋은 말. 알겠죠? 그 다음에 26조 2를 봐봐요. 관리위원회를 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봐봐.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관리인은 25조 제1항에 지금 그 위에 있죠? 1호, 2호, 3호, 4호 있죠? 이런 것을 하려면 누구의 결의를 거쳐야 돼? 관리위원회. 왜요? 아까 말했죠? 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건가 했죠? 관리인을 관리감독하니까 관리인이 이런 짓 하다 보면 이제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일단 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관리단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 입주자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위원회를 두려고 하겠어요? 안 두려고 하겠어요? 두지 않으려고 하겠죠. 알겠죠? 왜요? 자기네들이 이 관리소장을 좀 자주지해야 되는데 또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위원회가 이제 관리소장이 하는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니까 자기네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밥 먹을 기회가 없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싫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규약이요. 이 규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죠? 규약은 뭔가? 봐봐. 규약은 28조에 보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줄곧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 그게 중요해. 그것을 규약으로 해. 이 법에서 페이지 658페이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을 뭘 한다? 규약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항 229조 규약의 설정 변경 페이지죠? 그럼 규약의 설정 변경 페이지는 얼마다?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때는 얼마다? 4분의 3이요. 4분의 3. 그 다음에 42조는요.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가 누구라죠? 매수인이죠. 당연히 매수인한테도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가면 그 아파트 규약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 집회를 보세요. 659페이지. 659페이지 집회 나와 있나요? 이 집회가 바로 뭐냐?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집회의 권한이죠.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줄고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 위임한 사항은 안 돼. 관리인에게 위임한 것은 입주자 대표에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관리인에게 위임한 것 빼고 나머지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죠. 그 다음에 정기관리단이요.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2번 나왔죠. 관리인은 매년 해개년도 종료 후 줄과 매년 해개년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매년 해개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렇게. 자요 임시관리단 집회죠. 임시는요 줄과 관리인이 필요할 때 임시관리단 집회. 그 다음에 2항 봐봐.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그래서 임시는요 관리인 또는 5분의 1 이상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봐봐. 우리가 4분의 3은 5개가 있다고 그랬죠. 5분의 1은 딱 하나가 있어. 그래서 임시관리단 집회예요. 정기관리단 집회는 어떻게 한다고? 해개년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런데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거나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 소집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집통지죠. 이제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를 보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 줄고 일주일 전. 그 다음에 회의의 목적사항.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해서 통지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규약으로 달리 회의 목적사항 일주일인데 그거는 규약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35조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줄과 전원이 동의.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어. 그래서 전원이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와.
전원은 뭐다?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거. 그럼 봐봐요. 이런 관련 집회 보면은, 이런 어떻게 하죠? 입자 대표애들 있죠? 이런 입자 보면 보통 동이 여기서 큰 거는 동이 몇 개 정도 있죠? 동. 우리가 뭐 단지 있잖아요. 동 보면 몇 개 동이 있죠? 뭐 한 15개, 제일 많을 때 13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몇 명밖에 안 돼? 15명밖에 안 되죠? 입자 대표가. 그러니까 입자 대표가 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내일 만납시다. 그러면 돼, 안 돼? 되죠. 그럴 때는 일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이 동의하면은 일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상대방한테 도달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전원. 자, 5분의 1은 뭐다? 임시. 전원은 뭐다?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생략. 자, 결의 방법 보세요. 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 줄고 34조에 따라서 통지한 사항. 그것을 뭐라 한다? 회의의 목적사항. 회의의 목적사항 이렇게. 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 회의의 목적사항. 그럼 봐봐. 이게 봐봐. 여러분요. 우리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 근데 몇 사람이 굳고 반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프랭카드가 뭐죠? 관련 집회를 한다고 소입 절차 해가지고 보냈어. 뭐라 그러냐? 이번 안건은 1번 어린이 놀이터를 청소하기, 2번 노인정 청소하기, 뭐 사망, 뭐죠? 아파트 항공미화에 관한 건, 이런 건들에 대해서 뭐죠? 관련 집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집회를 소집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민의 소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아무 필요 없어. 나한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방하니까 나는 어때? 이번 연휴 기간에 이렇게 놀러 가는 거죠. 가서 돌아왔더니 뭐라고 붙어 있어요? 경축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아파트가 뭘 했다? 재건축 결의에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재건축 결의에 한다면 나는 놀러 간다, 안 간다? 안 가고 쌍칼 두고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야 돼. 뭐를 하겠다. 그것만 결의해.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전원이 동의하면 회의의 목적사항이라는 것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물론 전원이 동의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전원이 동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원이 동의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결의할 때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34조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 알죠? 결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의결권 보세요. 의결권. 이게 나오죠?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2조의 지분 비율 줄고 지분 비율을 뭐라 한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에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을 지분 비율이다. 이렇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에 보세요. 전유 부분을 줄고 여럿이 공유하죠.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한 1인을 정해 1인.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거기다 써 강행규정이라고 써. 강행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니은.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방법. 니은 봐봐. 니은이 보면 어떻게 의결권 행사하냐? 그것은요 첫 번째 끝 가운데요.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 동그라미 그게 1번이에요. 협의를 해서 정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줄 껐어요? 줄 껐냐고요? 그러면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265조에 따라 줄고 전유 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해. 딱 자 봐봐. 이거 뭐냐면 아파트 101호가 가불병 3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한 아파트에서 3명이 의결권 행사로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몇 명 와야 돼? 한 명만 와야죠, 당연히.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한 명이 나오느냐? 협의해서 나와, 한 명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3분의 1이야. 그러면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을 해. 서로 자기가 안 돼. 그러면 다 과반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 한 사람이 과반수다. 그러면 자기가 나가면 돼.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죠. 먼저 협의해. 안 되면 3분의 2가 나오면 돼. 다 3분의 1씩이야. 그러면 서로가 자기가 가겠대. 그러면 아무도 과반수가 없죠. 그러면 아무도 투표권 행사하지 못해. 3분의 1씩 투표하느냐? 그건 안 돼. 의결권 행사할 때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정수가.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국회의원 사건에서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4.4.5입. 여러분,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거 아니에요? 4.4.5입. 4.4.5입 해가지고 5가 되면은 6이 되면은 하나로 봐버리자. 0.6이다. 그럼 1로 보자 이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0.6이 될 수 있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정수가 딱 맞아야 되는 거지 점이 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조건 와야 돼. 서로 가겠다. 그럼 아무도 못하는 거. 했어.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씩 했어. 그럼 그건 무효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봐봐.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행사를 정하지 못하죠? 그럼 두 번째 줄 가운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세 번째 줄,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알겠죠?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못해. 만약에 밑에 두 번째, 맨 밑에 두 번째 줄,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전유 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면 그때 뭐가 된다고? 무효가 돼. 무효. 안 된다고. 다시 봐봐. 먼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과반수, 지분 과반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 뭐가 된다? 무효. 자, 의결권 행사 방법. 의결권은 줄고 서면, 전자적 방법.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대리인. 그래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이나 대리인. 그래서 여러분요, 요즘 여러분 여기 혁신도시에 보면 혹시 각 아파트 보면 홈페이지 없어요? 혁신도시 보면 홈페이지 없어, 아파트? 투표 같은 거 한번 보면 각 호수별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인터넷 전자투표를 한단 말이죠. 만약에 주민 전체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 말고. 그랬을 때 어떡하죠? 이 주민들이 만약에 입주자 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나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가요? 관리사무소로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입주자 대표를 뽑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뽑으려면 누가 요즘 입주자 대표로 가요? 다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요? 홈페이지, 아파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인증 번호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누구를 찍겠다고 전자 투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면이나 직접 가서 하거나 그 다음에 전자적 방법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나머지는 여러분요 놔두고요. 그 다음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 한 결의죠. 41조를 봐봐요.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줄고 고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또는 전자적 방법이나 또는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여기 지금 얼마가 나왔죠? 이번에는 5분의 4가 하나 나왔네. 5분의 4. 자, 그럼 봐봐. 지금 봐봐. 얼마가 나왔냐? 통상의 집회 결의 과반수. 아무거나 써 무조건 결의 결의는 무조건 과반수. 그 다음에 4분의 3이 5개. 제15조 공용구분의 변경. 44조 사용금지. 그 다음에 44조 경매청구. 45조 그 다음에 해제 및 인도청구. 그 다음에 29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 5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 5분의 1이 나왔다. 임시 관리단 집회. 그 다음에 전원이 나왔다.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얼마가 나왔냐? 5분의 4가 나왔다. 5분의 4는 뭐냐? 5분의 4는 이제 우리가 몇 개 나오냐? 앞으로도 2개가 더 나와.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재건축 결의. 또 하나는요, 이제 수선할 때. 또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다. 5분의 4 이상이 결의하면 봐봐. 우리는 보통 아파트 입주민들이 투표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투표했지 옛날에는요? 가서 관리단 사무소에 가가지고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죠. 그걸 서면결의라고 그래. 서면에다 사인했잖아요. 우리 보면 옛날에 보면 아파트에 보면 누가 냐면 반장이 있어가지고 각 아파트 돌아가면서 불이웃돕기 하는데 이번에 3,000원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3,000원에 사인 받고 3,000원씩 받아 안 받아 그걸 서면결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하든지 또는 서면 플러스 전자적 방법으로 하든지. 왜? 먼저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사인 받으려고 해가지고 잠 안 자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나는 사람은 서면으로 사인 받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 하면 된다? 전자적 방법, 인터넷으로 투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파트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집회를 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현대하고 참 맞지 않죠? 지금은 대부분 모든 투표를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 상가 건물 같은 것은 또 의미가 있단 말이죠. 상가는 뭐죠? 상가는 보통 입주자들이, 소유자들이 100명 이내예요. 100명이 안 돼요. 알겠죠? 그 큰 것 같은 거 돼도 사실 100명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씩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를 보면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보이죠. 왜? 모든 것을 누가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집회 결의 효력. 집회 결의 효력은 규약 및 관리한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누구한테? 특별 승인. 구분 소유자 특별 승인이 누구죠?
매수인에게 효력이 있다. 당연하죠? 아직 6번이 시험에 안 났어. 아직 6번 이게 아직 시험 안 났어. 알겠죠?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안 나왔다고. 뭐냐? 결의 취소의소죠. 거기 봐봐. 구분 소유자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집회 결의 사실을 줄고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결의 한 날로부터 1년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1년. 중요하다고. 자, 그럼 뭐, 그 다음 장 1호.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뭐가 되는 경우? 위배되는 경우. 법령이나 규약을 위배돼. 결의가.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 위배. 근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 법적으로 보면서 다른 것은 내가 다 이해해. 소집 절차나 방법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된다. 그건 내가 이렇게 알겠어.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된다. 이건 알겠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는 것이 1호에 가야 되는가? 2호에 가야 되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2호에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결의 내용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결의 방법은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규약으로 정하긴 정하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법으로 가죠. 가반수면 가반수. 그 다음에 특별 결의들이 있고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어떻게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가는데 사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뭐죠?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된다. 그러면 규약 자체가 위배되면 그건 끝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그것이요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이건요 절차나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명은 못하게 막을까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불공정하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불공정하다 그러면 결의 내용 자체가 일방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몇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결의 내용이 불공정할 수가 있는데요. 절차나 방법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아무튼 이걸 바꾸진 않겠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뭐냐? 안날하고 한날을 바꿀 수 있다. 안날은 몇 개월이다? 6개월. 한날은 몇 년이다? 1년이다. 이걸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에 안 났으니까 그걸 잘 보고 나머지는 바꿀 것 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요 일반 의결 정족수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 5분의 1 임시, 4분의 3, 5분의 4 전원 이런 말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가반수 및 의결권의 가반수 이것을 우리 말한다 통상의 집회결의라고 얘기해. 통상의 집회결의 이렇게 얘기해. 통상의 집회결의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러분요 특별 정족수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암기하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자, 그럼 구조 보세요. 구조. 하자담보 책임이죠? 이게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구조가 좀 시험에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구조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뭐 어쩌고저쩌고 구조 나와가지고 건물을 건축하여 줄고 분양한 자, 이를 분양자죠. 분양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요. 시공자.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져요. 됐죠 지금? 옛날엔 여러분 누구만 졌냐? 분양자만 책임을 졌어. 그런데 시험이 나오자마자 바로 시험이 우리가 그때 10월달에 쳤거든요. 바로 그냥 12월달에 뭐로 바뀌었냐? 시공자도 책임진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그걸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도 분양자만 해놓은 기출문제들이 많아. 날림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뀐 데가 오래됐단 말이지 이게요. 그런데 시험 치고 나서 바로 그 해에 바로 그냥 바뀌었어. 시공자도.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 소유자한테 책임을 지는 것은 분양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을 져? 시공자도 같이 책임을 져.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적용 대상 봐봐. 구조의 담보 책임은 줄고 건물의 건축상하자예요. 건축상하자. 그러니까 대지 부분의 권리상하자. 대지 부분의 권리상하자가 뭐죠? 대지권이죠? 대지권에 관한, 대지 사용권에 관한 하자. 대지 부분의 하자에 관한 것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상하자, 건축상, 담보 책임, 건축상하자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편면책 강의 규정이죠?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매수인이 누구죠? 분양자, 수분양자.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자, 하자담보 책임의 부담자죠? 자, 담보 책임 보세요. 담보 책임은 여기 보면 분양자죠? 분양자, 시공자는 담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행령을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 보면은, 보면 시행령 제4조가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2항 봐봐, 2항. 2항을 보면, 여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 책임의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사망 보면 뭐라고 나왔는데, 여기 있는 지금 시행령 여기보다는 우리는 일단 뭐면 되냐? 담보 책임의 부담자가 누구하고 누구다? 시공자하고 누구다? 분양자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가 3번이 중요해요. 3번이 하자담보 추구권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줄거봐. 1번 집합권법 제9조에 의한 줄거 하자담보 추구권. 하자담보 추구권은 누구냐면 두 번째 줄 가운데 아주 중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그 말이 중요해. 현재의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현재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자담보 추구권이 뭐냐? 거기 이퀄에 하자담보 추구권이 뭐냐? 이퀄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하자담보 추구권에다 쓰라고. 하자담보 추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손해배상 좀 봐봐. 우리 건물에 하자가 있죠?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이 건물에 하자로 해서 내가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호텔을 사용했거나 또는 가구가 망가졌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비가 들어와가지고.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현재 소유자. 봐봐. 갑이 분양을 받았어.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고 병이 저한테 팔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소유자야. 그러면 오늘 내가 현재 사가지고 살고 있다가 전전 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지금 위에 벽에 금이 가가지고 빗물이 돌아가지고 벽지가 젖고 그 다음에 방바닥이요 다요 원목이 다 없어 부패하게 되고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 한다? 처음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현재 구분 소유자고. 이러면 이거 뭐죠? 아까 내가 말했죠? 하자담보 추구권은 뭐라고 그랬어?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 손해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는 손해를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그러다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자담보 추구권은 현재 구분 소유자. 그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도 아주 중요하죠? 2번은 여러분요 두 번째 줄 가운데 줄고 하자 보수 청구권 및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권리. 거기를 박스에 하자 보수 청구권 및 하자 보수 보증금에 관한 권리.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지금 뭐냐면 수리해달라 이 말이죠. 수리. 위에는 하자담보 추구권은 손해배상해달라 이 말이고 2번은 수리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봐봐. 만약에 여러분요 한 여자가 거기에 구분 소유자예요. 가가지고 저 사무실이라든가 가가지고 시공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있잖아요. 우리 집 새니까 좀 해주세요 하고 아무리 가가지고 무릎 위로 치마 올리고 가가지고 아양을 떨어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관리소장이 가거나. 관리소장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나마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냐? 하자를 당한 구분 소유자나 관리인이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가가지고 입주자 대표가 가서 수리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수리.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누가 한다? 현재 구분 소유자. 수리 청구로 하자 보수가 수리죠. 수리 청구로 누가 한다? 하자를 당한 소유자. 그 다음에 또 누구? 관리인. 그 다음에 누구? 입주자 대표. 이런 사람이 한다. 그래서 보면 2번 공동주택의 현재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주체가 누구죠? 관리인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밑에 하자 보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하자 보수 청구권. 이런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 하자 담보 추구권하고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구별하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 장 봐봐. 그 다음 장 명의의 기업. 제9조에 의한 하자 보수를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줄 거 봐. 하자 보수를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 즉 하자 담보 추구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밑에 끝에. 바로 밑에 현재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 알았죠? 현재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 그 다음 바로 그 밑에 세 번째 줄.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단은 줄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은 맨 끝에 하자 담보 추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니은 봐봐, 니은. 지금 우리가 하자담보 추구권이죠? 하자담보 추구권의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세 번째 위에, 니은이에요. 니은의 위에서 세 번째 끝에.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10년.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집합 건물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지원권의 출고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창틀이 세더니 이번에는요 벽이 또 뭐죠? 한 달 있다가 벽이고 한 달 있다가 옥상이 또 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각각 1개월 차이로 손해배상이 따로따로 발생하죠. 그럼 따로따로 1개월 단위로 따로따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죠. 각각 하자, 그러니까 전체 합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 따로따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용하면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 4번이 또 중요해. 4번이 이런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이 도급이죠. 봐봐, 도급하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했어. 우리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완성된 하자가 있어. 그런데 이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해지 못해요. 해지 못해. 갑이한테 건물 지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완전 난리공사해서 기울어가 있어. 기울어. 계약 해지 못한다니까. 건물이 완성되면. 민법이 남아있어 그렇게. 손해배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아파트는 봐봐. 이건 내가 은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거죠. 근데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는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이미 건물을 완성으로 지어가지고 완성된 물건을 나한테 판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선분양이니까 문제지 원래는 자기가 건물을 만들어서 나한테 파는 거잖아요. 이건 뭐하고 똑같아? 우리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 만들어진 거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유를 사줘왔는데 그 우유가 유통기간이 지났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바꿔달라고 한다 안 한다? 하죠. 똑같죠.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았는데 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해지했을 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요 전번에 어디 나왔죠? 저기 어디더라? 저기 인천에 있는데 거기 무슨 뭐지? 청라단지 거기 보면 이러면 아무래도 아파트 났잖아요. 그 주민들이 대모했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이 벽하고 이쪽에서 잠잘 때 소리 나는 거, 얘기하는 거, 소곤소곤 하는 거, 부부관계 다 들리는 거 이게 벽이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자기네들한테 수첩을 대우고 뭐하고 방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래서 그 카메라 들이대고 가서 했잖아요. 했더니 여기다가 그냥 벽에다가 있잖아요. 벽돌 있죠, 벽돌. 벽돌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벽돌 아예 그냥 우리 벽돌 사이에 보면 시멘트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아예 하지 않고 저쪽에서 한 칸, 이쪽 한 두 칸. 이 두 칸만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바로 그냥 미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옆에다가 또 베니아판인가? 그런 것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거기다가 벽지를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더 젖지든가 양쪽에 건물주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문가가 가가지고 그걸 이제 뜯어냈는데 그냥 툭 치니까 벽돌이 튀어나온 저쪽에 벽돌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완전 신축 아파트고 고가의 아파트인데 그것도 이런 경우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계약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그럼 누가 나한테 해지하면 분양대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분양업자, 시공자 다 나가 떨어지고 없는데 민사상으로 어떻게 돈을 받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공업자한테 했는데 시공업자가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듣고 인천시에서 알았다 우리가 통보했다 경고 줬다 이렇게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의 위력이 무슨 방송에 들이대니까 인천시청 뒤져지고 그쪽 시공자들이 이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긴 했겠죠 어떻게. 알죠? 이런 아파트 경우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건물 지어달라고 단독주택 하나 지어달라고 줬죠. 그런데 그 건물이 하자가 있어. 그런데 그 하자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 그래도 계약 해지 못해. 그건 민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는 이미 완성된 건물은 우리가 분양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뭘 보냐면 어디를 보냐면 4번 보면 집합 건물의 분양이죠. 그래서 두 번째 끝에 4번에 수분양자는 집합 건의 완공 후에 그다음에 세 번째 하자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민법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그건 내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내가 부탁했을 때고 우리는 아파트는 완공된 것은 내가 분양받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다. 자, 담보침해 존속기한 작년에 나왔죠. 참 어렵게 나왔어요. 자,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보죠. 뭐죠? 1번 1호요. 보면 주요 구조물은 10년이죠. 여러분 다 알죠? 아파트 여러분요. 하자담보 보수기간 몇 년이죠? 10년이잖아요. 5년짜리도 있긴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행령 보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5년이고 언제부터 10년이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5년, 언제부터 10년이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구조 2 오른쪽 기산점, 오른쪽 거기 뭐라고 나왔죠? 제1호 전유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유 부분은 고분 소유자 염하는 날, 인도된 날부터 5년, 인도된 날로부터 10년. 자, 그 다음에 2번 공용부분이 뭐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특히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는 언제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줄고, 두 번째 줄 첫 번째 가운데 뭐라 나왔죠? 사용 검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검사일, 두 번째 줄 임시 사용 승인일. 이때부터 몇 년이다? 10년, 5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라 하느냐? 전유 부분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이렇게,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놨단 말이죠. 알겠죠?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다르죠?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인도.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사용 검사, 사용 승인일.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보면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요, 여기 보면은 뭐죠? 닭 그려진 거, 부영. 닭 그려진 그 부영 있죠? 부영 임대 아파트 있죠? 임대 아파트가 몇 년이죠? 지금 임대가 부영이 10년이거든요. 10년. 알았죠? 10년 부영이 지금 10년으로 돼 있잖아요. 부영 아파트, 임대 아파트. 그럼 이게 부영이 지방에 있는 여기 뭐죠? 아파트였는데 이게 수도권으로 차츰 진출했는데 부영이 엄청나게 건실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부영이 재무 상태가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 부영 이 아파트 여기 이게 지금 남양주하고 이쪽하고 몇 군데 여기에서 아주 그 임대 이거 있죠, 이걸 내가 히트를 친 경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기는 무리란 말이죠. 이게 아파트 가격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주 발빠르게 잘 대응해가지고 뭐 여기서 여러분 원주에서 아주 잘 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9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분양을 받아서 등기하죠. 그러면 10년이라는 것이 처음 인도받을 때 90년 1월 1일부터 10년이냐? 여기까지는 뭐죠? 여기는 임대죠, 임대. 여기는 뭐죠? 이제는 분양받아서 내가 소유자죠. 그럼 내가 내 앞으로 등기한 날부터 10년이야. 이게 중요하죠.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죠. 그 인도라는 것은 최초 인도할 때부터 10년이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분양받을 때 한 5년 돼가지고 분양받지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면 이놈의 아파트가 25년 될 때까지 부영에서 책임을 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딱 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받을 때부터 10년이 아니고 처음으로 임대주택의 경우는 처음 인도받을 때,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으로 인해서 내가 처음으로 키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임대주택은 처음 임대를 받은 날부터 10년, 아파트 분양은 분양받아서 키 받고 들어갈 때부터 몇 년? 10년 이 말이라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뭐다? 분양 아파트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임시 사용 가능이라고 돼 있어. 알았죠? 임시 사용 가능. 왜요?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입주민이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야 돼? 청소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30층을 어떻게 올라다녀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돼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부터 먼저 놓죠.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게 인증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파트가 아직 다 준공이 허가가 다 떨어져가지고 뭐가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엘리베이터는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임시 사용 허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시 사용 승인일, 그러면 승인 받은 날부터 10년, 사용 허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몇 년? 10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공용 부분이다.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다? 인도다. 전유 부분은 인도. 공용 부분은 사용허가, 임시사용 승인. 그래서 이것은 뭐다? 담보 책임의 기간 10년, 5년은 제척 기간이다. 맨 끝에 제척 기간. 니은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 임대 후 분양 전환. 그것은 언제부터다? 두 번째 줄 인도받은 시점부터. 분양 시가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분양 전환된 임대 아파트. 줄거 봐. 그것은 언제다? 두 번째 줄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최초 임차인한테 인도된 때부터.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자로 인해서 건물이 몇 시나 훼손됐다. 그러면 여기 봐봐. 하자로 인해서 이것은 여러분요,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으니까요. 여러분요, 분양자의 관리 의무 봐봐요. 분양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줄거예요. 첫 번째 끝에 구조의 3이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예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관리할 때까지, 알겠죠? 성가나 전량 관리자 주임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사망 봐봐, 사망은요,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 이전된 기. 여러분요, 우리 여기 보면 혁신도시 같은 데 보면 많이 입주했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요, 뭐 예를 들어서 뭐죠? 여기 부영에서 계속 관리하나요? 입주자가 2분의 1 이상이 들어오죠? 그럼 2분의 1 이상이 들어오면 그 등기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래서 뭘 한다? 구분 소유자가 규약의 설정, 관리인의 선임 등의 경우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돼.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봐봐. 입주민들 2분의 1 이상이 들어오죠? 그런데 들어왔는데 3개월 이내에 이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단이 저중이 돼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뭐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규약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죠. 보통 못 하죠.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분양자 측에서 뭘 한다? 입주자 대표들 뭐죠? 선출 공고를 붙이죠. 그래가지고 뭘 한다? 입주자 대표를 뽑고, 그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서 뭘 한다? 관리인, 관리소장 있죠? 관리업체를 또 선정을 하고, 또 규약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 들어오면, 2분의 1 이상이 등기하면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입주자 대표들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 자, 그 다음에, 참가 거절? 아닌데? 재건축이죠? 자, 재건축은 여러분 뭐냐면 되게 간단한데요. 법적으로 엄청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해. 봐봐요. 그냥 이걸 봐. 재건축은 재건축 결의를 해요. 결의가 5분의 4예요.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불참자가 있어. 불참자한테 서면 촉구를 해. 서면으로 촉구를 해. 서면으로 촉구해. 촉구하고 나서 몇 개월이 걸려야 돼? 2개월. 2개월 안에 뭘 하냐? 참가할래 말래 뭘 한다? 촉구를 해. 근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확답이 없죠. 확답이 없으면 참가를 만 걸로 봐? 거절한 것으로 봐. 참가 거절. 거절이에요. 참가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다시 몇 개월의 기간을 정하냐? 다시 또 여기서 또 2개월. 또 2개월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참가 거절한 사람한테 매도 청구. 너 아파트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해. 매도 청구권.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권 행사를 해. 그런데 우리가 이 결의를 할 때는 어떻게 결의하는 것이냐? 만약에 단지다. 단지면 어떻게 하냐?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 결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결의가 잘못되면은 여기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재건축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 안 한다고 하겠죠. 이 사람 안 한다고 해봐. 세 사람. 그러면 이 아파트 철거할 수 있어, 없어? 잠자고 있는데 철거하면 사람을 묻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내보내야지 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래? 서면으로 촉구를 해. 그런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자기는 재건축 참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러면 뭐라냐? 너 그러면 너 거 나한테 팔고 나가 이렇게. 그럼 누가 사느냐? 그때는 그 재건축에 참가를 하겠다고 통지한 조합원이라든가 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조합원에서 지정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외부의 제3자가 살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사가지고 이 사람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매도 청구할 때는 단지가 있으면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의 동마다 일단 재건축 결의가 각각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어떤 동은 빨리 되고 어떤 동은 싸우다 보면 늦게 되고 먼저 된 동부터 먼저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매도하고 이사를 갔어요. 매도하고 이사를 갔단 말이죠. 매도하고 이사 가가지고 중요하지 않지만 2년이 돼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을 어떻게 바뀌었나 왔는데 아직도 그놈의 아파트가 썩은 아파트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철거가 안 되고 재건축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하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나한테 샀던 사람한테 다시 나한테 팔으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또라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만 환매권이 있다고 법에는 돼 있어. 몇 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해. 재건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토지가 있죠. 여기가 지금 빌라가 이렇게 세 동이 있어. 빌라가 세 동이 있어.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그래. 새 건물이지 이 새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죠. 새 건물이라니까. 그러니까 빌라를 쓸어버리고 여기다가 상가, 주상복합을 만들어도 되고 빌라를 쓸어버리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도 되고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땅을 빌려가지고 합해가지고 져도 돼. 왜? 이 땅이 아무튼 새로운 건물의 대지로만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뭐다? 원래 주거용 아파트인데 상가 건물로 지어도 되고, 새 건물이잖아요, 상가가. 주상복합으로 해도 되고, 아파트였는데 빌라촌으로 만들어도 되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빌라를 반드시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가 반드시 아파트가 아니고, 주상복합이 반드시 주상복합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할 때는 뭐가 가장 큰 문제냐 봐봐. 이러면요, 할머니가 여기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지금요 80살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거요 짓는데 한 3년 걸린대. 그럼 3년 다른 데 가서 살고 다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할머니 이게 새로운 아파트 들어와서 살면 뭐해? 왜? 우리가 이러면요 조합원이라는 거, 조합원 아파트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조합원 아파트는 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만약에 이 조합원들이 있으면 이 건물이 아파트가 6억이다. 그럼 조합원들은 보통 6억이면 약 지금은 약 한 60, 70% 정도 조합원이 부담을 해요. 한 4억 정도로 조합원이 부담해. 나머지 2억이죠. 2억이 조합원들한테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을 줄이고, 부담한 걸 더 줄이고, 자기가 더 이익을 더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층수가 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요, 그 서울에 있는 지금 아파트, 그걸 지금 40층으로가 올려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층수가 10층이 떨어지면은 각자한테 2억 정도가 더 부담이 된대. 그러니까 2억이 더 부담이 된대요.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그것이 40층 올라가면은 2억을 그냥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좀 늦더라도 끝까지 밀어치 모지를 붙여서 40층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 알겠죠? 층수가 높아지면 더 많이 일반 부장이 할 것이고, 일반 부장이 많아지면 그만큼 내가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일반 부장은 얼마다? 6억인데 나는 얼마다? 4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 조합원 아파트라는 게 이게 대지가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가 단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런 일반 분양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제 아파트를 시공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 사람들도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언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저 사람은 돈 별로 안 내는데 나는 또 많이 내고, 이게 왜 내가 남의 거를 왜 도와줘야 되냐, 뭐 이런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아파트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여기서 재건축을 할 때는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가가 정해져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할머니가 지금 80세인데 3년 밖에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3년 뒤에 들어오면은 내가 부담할 것이 얼마냐? 부담할 것이 2억이에요. 그럼 내가 2억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어. 그럼 2억에 대해서 있으면 뭐예요? 이자 부담을 하지도 못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내 지분권을 팔고 나가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번 서울시 관악구에 오면 달동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어디였냐면 난곡지역이에요. 난곡. 여러분 옛날 달동네 들어봤죠? 달동네. 그 유명한 서울의 난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거기를 완전히 재개발을 했어. 재개발. 그리고 재개발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5년인가 있다가 입주 현황을 조사를 했어요. 관악구청에서. 그러니까 원주민의 퍼센트가 얼마냐? 10%도 안 되는 거예요. 원주민이 10%도 안 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경제력이 있어 없으니까 나중에 3년 뒤에 돌려면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파트만 빚 좋은 기살군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 다 딱지를 팔고 다 나간 거예요. 딱지 팔고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못 사는 사람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것이 재개발이. 그러니까 재개발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에 있어서 내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얼마인가, 이게 결정이 돼야 내가 예스아니면 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려고 말하겠냐, 각 개인의 재건축 분담액이 정해지지 않는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했단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면, 자, 재건축을 보세요. 자, 47조 재건축 보면 이러면 다 필요 없어. 뭐라면 세 번째 줄 끝에, 47 세 번째 끝에 건물을 끝에 선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는 건물을 철거하여 줄고 그 대지를 썼어요? 줄고 써? 가운데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 새 건물의 대지, 새 건물 알겠죠? 그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대지를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하면 돼. 자, 재건축 결의는 얼마다? 5분의 4예요. 저 5분의 4가 두 개 나왔죠? 서면결의, 전자적 방법 5분의 4. 좀 두 번째죠? 그래서 재건축 결의 이렇게요. 그래서 할 수 있고, 우리는 재건축 결의 여러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면에 의해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2번.
재건축 결의 시 서면 결의가 가능하고 서면 결의를 하면은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이건 조합원 아파트 재건축할 때 보면 재건축할 때는요 무조건 누가 와요? 일단 깍두기가 와요. 무조건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의가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한다? 그냥 서면으로 1대1로 합시다. 이렇게 1대1로 합시다. 그러면은요 서면으로 해서 각 집마다 촌중 눌러가지고 재건축 결의 사인 좀 해달라고 하고 가죠. 그건 누가 가요? 다 눈에 뵈지 않게끔 선글라스 끼고 가죠. 알았죠? 선글라스를 왜 끼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맘대로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다 사인해. 그러면 1대1로 만나서 다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찍으면 혹시 손녀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왔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찍어줘야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 아니에요. 이게 서면결의가. 여러 사람이 같이 토론하면 어때요? 공동심리에 의해서 소리도 지르고 깡패가 있든 없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면결의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어렵죠. 그런데 서면결의하면 재건축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말아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러면 됐죠 지금. 자요 그 다음에요 4번 봐봐 4번. 4번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되고 다 된다 다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이요 5번에요 두 번째 줄 끝에 구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대지와 인접 주위의 토지를 합하여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됐죠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요 결의사항 보세요. 결의사항은 재건축 규율할 때 이 네 가지 이게 시험에 딱 한 번 났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강고비가 났어. 강고비. 그럼 재건축하는데 무슨 강고비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주민들끼리 하는데요. 자기네 주민들이 거기다가 뭐 강고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새 건물의 설계게요 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우리가 전체 금액이 평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더는 게 3호죠 3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비용 분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유권 기소에 관한 것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밑에 봐 밑에 바로 밑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재건축 비용의 계산액과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줄고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요 나중에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돼. 이러면 이게 뭐냐 봐봐 이거 한번 봐봐. 이러면 이걸 우리 뭐냐면 계산액이죠. 보신탕 할 때 계자잖아요. 이 계가 계산액 이게 뭐냐 계략적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시공사에서 오면은 뭐라고 하죠? 보통 제 계산은 평당 한 800 정도가 들 걸 소요됩니다. 다 뻥이죠. 나중에 여러분요 조합원 아파트가 뭐가 안 좋냐? 조합원 아파트는요 가면 갈수록 계속 비용이 늘어나요. 왜요? 처음부터 비용을 많이 넣으면 조합원들이 예산단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제일 싼 가격으로 일단 계산을 뽑아.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보면 말이 좀 많은 여자들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또 지시를 해 조합장이. 그래서 말한다 이런 자재로 해놓으면 나중에 아파트는 들어가도 자재가 너무 보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러면 나중에 아파트가 안 팔린다. 너무 싼데진다. 차라리 지을 때 마감재를 좋은 걸로 써야지. 이렇게 또 소문을 퍼뜨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감재가 갑자기 이제 청송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죠? 다 어디 거 중국산이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합원 아파트는 무조건 가격이 중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뭐 2, 300원 평당 1, 200원 바로바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조합원 아파트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조합원 아파트가 분양 안 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마감재를 뭐하고 하다 보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똑바로 정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똑바로 정하냐고 나중에 그러면 비용이 100, 200씩 늘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면 다시 주민들이 모여서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미 건물 짓고 있는데 그럼 나 어떡할까 지금? 100이 더 들어간대. 그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럴 수는 뭐 없죠. 평당 100 그러면 내가 40평이면 4천만 원 내놔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다고 말 못하죠. 왜? 대출해 준다잖아요. 무이자로. 알았죠? 그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의 문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정해야 된다. 재건축 불참자 이제 봐봐요. 48조가 이거야. 여기 5번에서 불참자한테 서면 촉구하고 아무 말 없으면 참가를 거절하고 매수 청구한다. 이것만 딱 하면 돼. 법정 봐봐. 이 시험이 법정으로 쭉 나오는데 어디까지냐? 그 다음 배까지 끝까지인데 자 봐요.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결의에 따른 내용에 따른 줄고요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 서면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요 서면이라는 것이 딱 2번 나와. 2번. 여기 한번 나오고 어디서 한번 나오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와.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인가 거기 딱 한번 나오는데 여기 지금 서면으로 촉구. 그 다음 장 보세요. 48조 2항이요. 촉구를 받은 구분수요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줄고 2개월 이내에 해답. 중량에서 사망이다. 사망.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맨 끝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을 본다. 사망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서면 촉구가 중요하고 참가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알죠? 참가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몇 개월 이내이죠? 2개월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어디에 보냐면 여러분요. 48조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네 번째는 가운데 제2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그 제2항이 2개월인데 그 2개월 기간 만료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줄고 기간 만료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그 밑에 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찾았어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밑에도 두 번째 줄 있잖아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 그러니까 이런 봐봐. 이 법조문이 너무 어렵게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된다고. 5분의 4 결의하고 불차한자한테 서면 촉구하고 2개월 이내 아무 말 없으면 참가 거절로 보고 다시 2개월이 끝나면 다시 2개월 정해서 뭘 한다? 매도해라. 너 집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합의 이렇게 돼 있고 어디 보냐? 공용 부분의 복구로 봐봐. 이거죠. 이 공용 부분의 복구라는 것은 이런 봐봐. 이게 5분의 4인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많이 없지만 듣기만 해봐. 여러분 아파트 빌라를 봐봐. 빌라가요 6세대 빌라가 있어. 그런데 이 빌라가요 지금 한 30년 돼가지고 한 개당 한 5천만 원밖에 안 돼. 3억밖에 안 돼. 3억밖에. 전체 건물이.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가 뭐 하자가 있고 녹이 슬고 파이프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수리비죠. 복구 비용 있죠? 이 복구 비용이 얼마가 드는 경우가 있냐? 3억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드는 경우가 있고 1억 8천 정도 드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1억은 얼마죠? 2분의 1 이하가 들고 여기는 2분의 1을 지금 초과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복구 비용이 2분의 1 이하가 있고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분의 1 이하가 될 때는요 누구든지 먼저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누구든지 복구를 해. 그리고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각 사람들이 6사람들이 1억을 나누면 되죠. n분의 1로. 그런데 2분의 1을 초과하죠. 1억 8천이니까. 그럴 때는 이러면 건물이 3억짜리인데 복구 비용이 1억 8천이래.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재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5분의 4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그래서 봐요. 50조 제1항.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건물 본위 몇 실이죠? 2분의 1 이하. 2분의 1 이하. 건물 가격이 2분의 1 이하.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누가 하냐면 두 번째 줄. 50조의 두 번째 줄. 각 구분 소유자는 두 번째 끝에 복구할 수 있다. 거기만. 그 다음 밑에는요. 2분의 1을 초과하죠? 이러면 2분의 1을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복구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이 낫겠죠? 2분의 1을 초과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면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딱 이렇게. 5분의 4, 5분의 4. 됐나요, 지금? 자,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면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 이게 또 시험에 안 났어. 알겠죠?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자,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봐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줄고 건물과 관련된 분쟁이에요. 뭐라고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이에요. 집합 건물이니까. 대지는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 이런 데다가 집합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동그라미 둔다야,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장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중요하잖아.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뭐만 중요하냐면 여기서 52조 2가 중요해. 조정위원회는 이렇게 돼요. 제1호 봐봐, 제1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상관은 안 돼. 아파트 빌라밖에 안 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건물의 하자. 뭐는 안 된다고 돼 있어? 뭐는 안 된다? 줄과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한 분쟁은 제외한다. 하자 보수에 관한 분쟁. 그러면 담보 책임과 하자 보수는 왜 분쟁은 제외하죠? 이거 왜 제외하는 거야? 왜 제외하는 거야? 했잖아요, 아까. 담보 책임과 하자 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한다고.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해.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간의 분쟁이 아니라고. 이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 뭐냐면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 있죠?
층간소음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이 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아파트가 하자가 있으면은 분양자하고 누가 시공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건물의 하자죠? 거기다가 대지상, 대지의 문제 X, 대지 X고 또 권리의 하자 X, 권리의 하자 안 되고 대지에 관한 건 안 된다고. 뭐만 된다? 건물의 하자다. 건물의 하자. 권리 안 돼, 대지 안 돼, 하자 보수 안 돼.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정답이 하나가 또 뭐냐? 하나가 3호. 공용 부분이지 뭐라고 하면 된다?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돼.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그래야지 뭐라고 하면 안 돼?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돼. 전유 부분. 전유. 어디요? 왜 못 찾아요? 3호 있잖아. 3호. 그 1, 2, 3 할 때 3호. 공용 부분 돼 있죠?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돼. 전유 부분. 알겠죠? 그러니까 2호 아니면 3호가 정답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좋은 말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냐고. 알겠죠? 나머지는요. 정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비틀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비틀 게 없어요. 알겠죠? 대쪽 같은 성격이라서. 알겠죠? 그래서 1호 건물의 하자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하자 안 돼요. 대지에 관한 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자 보수 안 돼. 세 가지 중요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돼요? 전유 부분 안 돼요. 뭐만 돼요?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보면 층간소음 같은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여기가 집합건물에서는 여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뭐 자주 나왔어요. 재건축은. 알겠죠?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문제, 그 다음에 담보책임. 지금 여기 뒤에 있죠. 오늘 배웠던 담보책임, 재건축,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담보책임은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죠. 집회 소집 절차 이런 것이 작년에 좀 집회도 한번 나왔는데 약간 까다롭게 나오게 나왔는데, 이런 집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집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할 수 있고, 전원이 동의하면요, 소집 절차 같은 것도 완전히 말할 수 있어 생략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까다롭게 나온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아까 뭐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보면 되고, 뭐 대지 상용권 이런 것이 어렵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고 대지 상권이 뭐라고 했죠? 종된 권리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이 앞에는 집합건물의 이 앞에 부분은요,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 했었던 그 부분은 처음에 설명할 때 너무나 길고 그렇지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요, 오늘 배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배웠던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문제 풀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왜요?